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직장에서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노량진에 있는 기숙사형 학원의 관리자로 근무했는데 강사분들과 함께 학생들의 일정과 학습 계획, 목표 등을 관리해주는 그런 업무를 맡았습니다. 때는 올해 2월 말에 낮 1시 반 무렵. 그날도 평소대로 점심을 먹고 조교실로 들어온 저는 잠시 책상에 엎드려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꿀맛 같은 낮잠을 즐기고 있던 그때 누군가 조교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문틈 사이로 고개를 쏙 내미는 게 보였습니다. 저 조교님, 질문이 있는데요. 조교실을 찾아온 사람은 경찰 시험을 준비하던 A양이었고 일과 중 유일한 휴식 시간에 모처럼 달게 자고 있는 걸 깨운다는 생각에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올게요. 아니에요.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저는 제가 책상에 엎드려 자는 모습을 보고 황급히 나가려는 A양을 붙잡았고 고개를 들어 몸을 바로 세우려는데 A양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곤하시면 그냥 엎드린 채로 대답하셔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제가 궁금한 게요. 저는 그녀의 말대로 자리에 엎드린 상태로 답을 해주었는데 질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었고 책에 다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 저는 저도 모르게 이런 건 조금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 건데 왜 굳이 찾아와서 질문까지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속으로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쉬세요. 그녀는 책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고 저는 자세를 고치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체감상 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 조교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질문을 하고 나갔던 A양이 또다시 조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보통 학생들이 질문이 있을 때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녀가 나간 지 불과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라 뭔가 좀 특이한 학생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네? 또 무슨 질문요? 고개를 파묻은 상태로 그렇게 심드렁하게 대답한 저는 다음 순간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피곤하시면 그냥 엎드린 채로 대답하셔도 돼요. 제가 궁금한 게요. 그녀가 조금 전에 한 말과 질문한 내용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했던 것입니다.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 목소리와 말투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순간 산무이님이 방송했던 병철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형, 저 병철인데요. 형, 저 병철인데요. 제가 처한 상황이 병철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 눈치챘어? 왜 대답 안 해? 빨리 대답해! 저는 그제야 제가 책상에 엎드린 자세로 가위에 눌린 걸 알아챘고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A양의 목소리를 흉내내던 의문의 존재는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절 계속 비웃었고 그것과 묘한 기싸움을 하던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이 요망한 것이
썩 꺼져버려. 그 순간 온몸이 풀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조교실 안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나서 A양을 따로 불러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녀가 소름이 끼친다면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아, 조교님, 무섭게 왜 그래요? 그리고 조교님 점심 먹고 낮잠 자는 거 뻔히 아는데 질문이 있어도 왜 굳이 그때 가겠어요? 저 진짜 아니에요. 그때 A양의 목소리를 흉내낸 그것은 뭐였을까요? 여담으로 제가 근무했던 학원은 반지하에 있었는데 낮에도 볕이 잘 들지가 않고 평소에도 뭔가 음습한 느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현재 학원은 코로나의 여파로 문을 닫았고 저도 이직을 했는데요.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20살 때 실제로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1년 반 남겨두고 가격이 다소 저렴한 방 4칸짜리 빌라 옥탑방에 잠시 동안 살기로 했습니다. 빌라는 오래된 건물로 옥탑 쪽으로 가려면 건물 오른쪽에 있는 철계단을 이용해야 했는데 부모님과 누나의 저까지 4식구의 살림살이를 감당하려면 그 가격에 방 4칸짜리 집을 구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희 가족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였죠. 그렇게 이사를 마치고 며칠 뒤 가족 모임이 있었고 모임이 끝난 후 친척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큰 이모부가 피곤하다며 거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 가위에 눌렸다면서 집에서 묘하게 오싹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가족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막 새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런 말을 꺼내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가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거실에는 카페트가 깔려 있었고 TV는 안방에 있었는데요. 하루는 어머니가 거실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로 낮잠을 자다가 깼는데 눈앞에 사람 발 2개가 서 있었다는 겁니다. 온통 새까맣고 지저분한 그것은 한눈에 봐도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잠이 다 깬 상태로 맨정신에 그걸 목격한 어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가족들이 돌아올 때까지 안방에 틀어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어느 날은 어머니가 오후에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하는데요. 창문 틈으로 집안을 슬쩍 쳐다봤는데 누군가 엄청난 속도로 누나의 방과 안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집에 있었고 어머니는 제가 몰래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숨는 거라 생각을 하며 잔소리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샤워 중이었고 어머니 비명소리에 놀라서 나가봤더니 어머니가 장바구니도 팽개치고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어머니가 아파트 입주와 이사 문제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거라며 대충 넘겼는데 사실 저는 귀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누나가 자기 방에서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누나의 주변으로 원을 그리면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누나는 종종 가위 눌림에 시달려야 했고 누나 나름대로 인터넷에 가위 푸는 법을 검색해봤는데 가위에 눌렸을 때 마치 귀신들을 기선제압하는 것처럼 속으로 험한 욕을 하면서 가라고 호통을 치면 그때 가위가 풀린다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해봤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위가 금방 풀렸고 그걸로 자신감이 생긴 누나는 가위 늘림을 별것 아닌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다가 또다시 가위에 눌린 누나는 귀신에게 온갖 쌍욕과 험한 말들을 하면서 몸에 힘을 줬는데 그때 귓가에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눈 뜨면 찢어 죽인다. 그 순간 누나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고 누나의 말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유체 이탈 비슷하게 되면서 몸이 방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때 누나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봤다고 하는데 머리맡에 형체가 흐릿한 남자 3명이 앉아서 꼭 감고 있는 누나의 눈을 뜨게 하려고 눈꺼풀을 억지로 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옥탑으로 이사를 온 지 불과 3개월 만에 자꾸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참다 못한 어머니와 누나는 유명한 점집을 찾아가기에 이르렀는데 무당이 어머니를 보자마자 대뜸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 간 지 얼마나 됐어요? 집에 저승사자가 왔다 갔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상한 것들이 자꾸만 저랑 딸을 괴롭혀요. 일단 집에 배고픈 귀신들이 많이 보여. 근데 더 위험한 게 집에 저승사자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단은 나물 3가지랑 밥을 해서 현관문 앞에 내놓고 최대한 빨리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요. 거기 더 있으면 진짜 큰일 나. 하지만 아파트 입주 때문에 중도금과 잔금 외에 이것저것 들어갈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고 3개월 만에 다시 이사를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일단 무당이 알려준 방법을 임시 방편으로 해놓고 그냥 살았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와 누나도 더 이상 헛것을 보거나 가위에 눌리지 않고 잠도 잘 잤죠.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차를 폐차할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났고 저희 가족은 이 일을 계기로 최소한의 집만 챙겨서 급하게 월세집을 구해 또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은 가족들 모두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과거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가족들이 그런 일을 겪었는진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때는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2017년 9월 초 무렵 당시 훈련소를 거쳐 전라남도 담양에 위치한 부대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저는 2주 동안 대기를 하면서 부대 생활과 선임들의 얼굴을 익히고 근무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직은 통신병이었고 부대가 신설이라 시설이 참 좋았으며 각 내무반은 개별 침대로 돼 있었습니다. 처음 2주 대기 기간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대기가 풀린 직후에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잠이 들었는데 꿈에 부대 건물이 보이면서 제가 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마치 유체 이탈을 한 것 같은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제 몸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갔고 그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얼핏 꿈에서 들었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고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왠지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건데 소리가 나는 창문 쪽을 보니 2개의 사람 형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잠이 깬 상태에서 눈이 어둠에 적응하지 않아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조금 흐려 보이긴 했지만 확실한 사람 형체였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놀란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모른 척 눈을 감았고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도 목이 다 쉰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고 너무 놀라서 목소리도 낼 수 없었던 저는 차라리 불침번이 와서 제발 절 깨워주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불침번이 다가와서는 제 어깨를 잡고 흔들며 이러더군요. 야, 신병,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몸을 떨고 있어? 그런 선임의 물음에 저는 괜찮다고 겨우 대답을 했고 무장을 한 뒤 무선실에 내려가 근무를 잘 마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는데 며칠 후 다시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또다시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죠. 통신병이었던 저는 다른 부대와 교신을 보는 업무를 맡았는데 순서대로 교신을 한 뒤 다음 사격대 교신을 보려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잘 되던 것이 갑자기 주파수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지금 수화자 누구십니까? 지금 수화자 누구십니까? 그걸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제가 교신하려는 부대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었으니까요. 지금 수화자 누구십니까? 지금 수화자 누구십니까? 그날 근무 내내 실수를 하며 정신을 못 차렸던 저는 겨우겨우 근무를 마친 뒤 부대 맞선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성병님, 혹시 부대에 연세 좀 있는 간부님들 있습니까? 연세 있는 간부님들? 네, 그렇습니다. 한 70 정도 되신 분들 말입니다. 야, 그 정도면 다 퇴직하고 없지. 보통 65세 때 다 퇴직들 하시니까. 그럼 혹시 부대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까? 글쎄다. 아, 몇십 년 전에 주파수 기둥에 깔려서 돌아가신 분 있다고 들어보긴 했는데 그때 뭐 목이 비틀어졌다나? 나도 자세하게는 몰라. 아, 왜? 너도 뭐 봤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 형체 둘 맞지? 잘 때 가위 눌리고 이상한 소리 듣고 뭐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다. 사실 나도 형체도 보고 목소리도 듣고 했으니까. 그 후로도 저는 한동안 악몽과 이상한 환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괴 현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그것도 어느 순간 익숙해지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군대도 무사히 전역을 했지만 그때 제가 본 형체와 목소리는 뭐였는지 오래전에 부대 내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분과 관련이 된 것은 아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군에 입대하여 자대 배치를 받고 생긴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제 또래의 보통 성인보다 체격이 작고 왜소한 편이었던 저는 평소 기가 많이 약했는데요.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도 훈련을 제대로 못 받고 힘들어하다가 근육에 큰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서 의가사 전역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녁 때까지 자대 의무실에서 임시로 지내게 되었는데 대대 의무실은 구 생활관처럼 서로 마주보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환자가 대기하는 의자가 3개가 있고 그 맞은편이 약제실, 그리고 약제실 옆이 군의관실이었고 그 옆이 의무병과 수송병이 잠을 자는 곳이었죠. 의무실에서 지내던 중에 2박 3일 동원 예비군 훈련이 있었는데 대략 9시쯤에 눈을 떠보니
어두컴컴한 내무반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의무병들은 예비군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같이 훈련을 나간 상태였고 다시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누군가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눈을 떠보니 누군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주 어렴풋하게 보였는데 처음에는 예비군인 줄 알고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자세히 보니 앉은 키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다리가 꺾여있는 사람 형체가 의자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놀란 저는 눈을 꼭 감고 자는 척을 했고 그 사이에 그 형체가 서서히 몸을 일으키더니 어떤 말을 중얼거리면서 저에게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성별을 구분할 수 없는 그 목소리는 마치 아기가 옹알이 하는 것처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빠르게 내뱉었고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 형체가 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대더니 손으로 제 얼굴을 마구 더듬는 겁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숨을 참으며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그 형체가 갑자기 손으로 제 눈꺼풀을 억지로 벌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목소리를 내서 비명을 지르자 밖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의무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저는 겨우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자고 의무병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다가 의무병이 온 뒤에야 의무실로 들어갔는데 이리저리 뒤척이며 밤을 새고 아침에 거울을 보니 그것이 만졌던 제 눈꺼풀 주변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는 겁니다. 아주 가끔 그 일이 생각나면 아직도 너무 소름이 끼쳐서 조명이나 TV를 켜놓고 자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을 한 뒤 평범하게 지내다가 하루는 함께 의무실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생각나서 간만에 연락을 했는데요. 동기 중에 한 명이 의무실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군의관 한 명이 전역하고 얼마 안 되어서 교통사고로 머리가 심하게 다쳐 즉사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제 동기도 다른 의무병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이 소식을 듣고 몇 달이 지나서 여느 때처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의무실로 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군의관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군부대 시설들이 많이 낡아서 문을 조금만 열어도 소리가 심하게 나던 터라 다들 그러려니 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선임인 임병장이 제 동기에게 가서 문을 닫아달라고 했고 문을 확 당겨서 꽉 닫은 후에 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문이 또다시 열렸다는 겁니다. 선임은 동기에게 짜증을 내면서 문을 제대로 닫으라고 말했고 그래서 녀석이 문을 닫고 나서 아예 잠궈버렸는데 이상하게 몇 분이 지나서 문이 또다시 열렸다는 겁니다. 선임은 똑바로 안 하냐며 화를 냈고 동기도 조금 짜증이 나서 아예 군의관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살펴본 뒤 꽉 닫고서 어디 또 열리나 보자 하고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문을 왜 잠궈? 놀란 동기가 고개를 돌려보니 그때 사고로 돌아가셨다던 군의관이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동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선임에게 사정 설명을 했지만 선임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그 일 때문에 괴로웠던 동기는 군대 전화기로 대대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제발 다른 부대로 보내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린 끝에 결국엔 타 부대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 말고도 의무실과 관련된 이상한 괴소문들이 많았는데요. 1층 맨 끝에 있었던 의무실은 현재 2층 반대편 끝으로 옮겨졌고 원래 있던 의무실 자리는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잠수와 관련된 대학에 다니며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고등학생 때 수영을 배우면서 우연히 스쿠버 다이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수영장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 제 또래의 다른 학생들은 흔히 접하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에 들뜨기도 했었죠. 실제로 친구들은 제가 바다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는 걸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다이빙 레벨이 점점 올라가면서 제 실력이 늘어가는 걸 보며 자신감이 상당했습니다. 여기서 다이빙 레벨이란 크게 초급 단계인 오픈워터, 중급인 어드밴스와 레스큐, 그리고 상급 단계인 다이브 마스터와 강사급인 인스트럭터로 나뉘는데요. 문제의 그 사건은 제가 중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일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어리고 피가 끓는 학생이었던 저는 각종 운동과 수영으로 체력이 아주 좋았고 물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이어가던 중에 강사님이 필리핀으로 해외 다이빙을 가자고 제안했고 저는 학교 수업을 빠지고 외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강사님을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제가 간 곳은 필리핀에서도 고래상어가 나오는 걸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도착을 하고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장비를 챙겨 보트를 타고 현지인들의 안내에 따라 다이빙을 한 뒤 이름난 장소들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2인이 한 팀으로 움직였고 저는 아는 형과 함께였는데 그렇게 장소들을 둘러보던 와중에 저쪽 앞에 커다란 바위 뒤쪽에서 웬 사람 형체가 얼굴만 쏙 내민 상태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워낙에 찰나의 순간이기도 했고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고 수경을 빼서 닫고 다시 써서 바위 쪽을 다시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곳은 수중 10m가량 되는 지점이었고 제가 본 사람은 아무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여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낯선 외국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니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시간이 흘러 일정 4일차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일정을 나름 알차고 재밌게 보낸 저는 4일차도 잔뜩 기대를 하며 일행들과 함께 장비를 챙겨서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팀원들은 절 포함해서 10명 남짓이었고 리더가 오늘 둘러볼 장소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 그곳은 형형색색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떼지어 있어서 스쿨존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보트를 타고 1시간가량 이동한 뒤 드디어 다이빙 스팟에 다다랐는데 그곳이 평소에도 물살이 좀 센 편인데 그날은 현지인들도 놀랄 정도로 물살이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불안과 긴장을 꾹 참으며 공기통을 열었고 호흡기에서 공기가 나오는 걸 확인한 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야, 너는 그렇게 연습했는데도 공기통 하나 열 줄을 모르냐? 물에 뛰어들고 나서도 제 호흡기에서 공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뒤에 있던 강사님은 저에게 꿀밤을 주면서 불같이 화를 냈고 아까 분명 제 손으로 공기통을 열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너무 긴장을 해서 실수를 했으려니 그렇게 생각하며 대충 넘겨버렸고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바다의 물살은 마치 워터파크에 있는 인공 파도풀의 그것처럼
배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이 아파올 정도로 아주 셌습니다. 준비가 다시 끝나고 순서대로 모두 입수한 뒤 강사님의 신호에 따라 하강하여 팀원들 모두 물속으로 들어갔고, 저도 빨리 들어가려고 부력 조절기와 뱃속에 있는 공기를 모두 내뱉었는데 몸이 가라앉기는커녕 수면에 둥둥 떠서 도통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저와 팀을 이뤘던 형은 저에게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오라며 먼저 내려갔고, 마음이 급해서 겨우 하강을 하고 보니 주변에 팀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하강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물살에 떠밀려갔던 것입니다. 그간 혼자서 다이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지라 전 잔뜩 긴장하며 겁을 먹게 되었고,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근처에 있는 작은 돌을 붙잡고 주변을 살피며 팀원들을 찾았습니다. 팀원들이 없으면 매뉴얼대로 상승하여 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물살이 너무 거셌던 탓에 돌을 꽉 붙잡고 있어도 몸이 자꾸만 밀려나는 겁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버티며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져서 잠시 숨을 돌릴 겸 무심코 뒤를 돌아본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제 뒤쪽에 엄청나게 가파른 절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높이가 상당했는지 제가 있는 곳에서 바닥이 보이지가 않았고,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냥 빨리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뒤쪽에서 뭔가 하얗고 희미한 물체가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커다란 물고기처럼 보였는데 그걸 멍하니 보고 있자니 점점 더 물살이 휩쓸려가며 수심계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확 들면서 고개를 들어 위쪽을 바라보던 그때 물속에 있으면 소리의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진원지를 금방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뒤쪽을 돌아보니 얼굴이 기괴하게 비틀어진 여자가 주변에 있는 돌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상한 자세로 기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마구 요동을 쳤고 전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심 17m 지점에서 죽을 힘을 다해 위를 보며 킥을 찼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엄청난 속도로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살기 위해 마구 발버둥을 쳤고 수심계가 14m, 10m, 6m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순간 마타이 마타이 그것이 제 발목을 확 낚아채더니 붙잡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저를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저는 잠수병도 잊은 채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잔뜩 넣고 정말 앞만 보며 헤엄쳤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수면에 다다른 저는 저 멀리 눈앞에 있는 보트를 향해 있는 힘껏 외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다행히 보트가 저를 금방 발견했고 저는 배에 오르자마자 구토를 심하게 한 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보트가 숙소 인근으로 돌아가고 있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강사님의 물음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오리발 한 짝을 잃어버렸다며 혼만 났습니다. 나중에서야 제가 조난당한 상황이었다는 걸 전해들은 강사님은 그래도 잘 대처했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고 숙소에 도착해서 몸을 살펴보니 발목에 빨간 손자국 같은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